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투비소프트 교육 서비스팀의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 자료는 다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교환만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면서 따라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즉 저만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용만 보시고 습득을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환을 보내드릴 때 필수 운영자 교육 교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으로 전체 파일 실습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실습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모든 화면 교환 자료와 개발 소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복습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 자료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파일이 솔직히 파일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교환 자료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교환 자료 정도는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다시 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 숙지를 다 하셨다 하시면 옆에 있는 동료분들한테도 공유해 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넥사프로 스튜디오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넥사프로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든지 그러진 하지 않을 겁니다. 즉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넥사프로 플랫폼에 대한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요.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오늘은 넥사프로 플랫폼 17 운영자 교육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미 넥사프로 플랫폼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넥사프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 저희가 기대했을 때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최소한 알고 코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운영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제품을 달아보셨어야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넥사프로 플랫폼 17 운영자 교육이고요. 운영자 과정을 개발하게 된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고객 지원 팀에 한 13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넥사프로 플랫폼 또는 이전 제품들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테크니컬 노트라고 하는 기술 문서를 통해서 이미 기술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오픈을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개발하게 되면 항상 오픈을 하고 나서 성능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즉 여러분들이 요즘은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급급해 있어서 성능 부분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감안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을 해서 항상 오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교육으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교육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개발 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즉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은 저희 제품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기본 대상이긴 하지만 넥사프로 플랫폼을 개발해본 유경험자 또는 최소한 기본 과정을 이수한 교육 수련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공통 로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또는
개발 표준 또는 서버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분들이 이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운영자분들도 최소한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3가지 큰 틀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컨텐츠는 하루짜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크게 5가지 큰 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주의사항. 이 부분이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능 향상 가이드.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젝트를 오픈하게 되면 성능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소한 성능 향상 가이드를 완벽하게 숙지를 한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넥사프로 플랫폼을 배포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운영자분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할 때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체크사항을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넥사프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이 발생할 겁니다. 장애 유형도 확인해 볼 거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기대 효과라고 하면 사실 좋은 얘기만 다 써놨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대응 방안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사항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시간에 큰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간중간에 질문하느냐 또는 반응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러 번의 교육을 진행해 본 결과 한 5시 정도면 충분히 교육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은 50분 수업에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용어 정리, 즉 5가지에 대한 용어 정리는 알고 시작을 해야 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넥사크로 스튜디오입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넥사크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화면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개발 도구죠. 넥사크로 스튜디오라고 하는 말이 나올 텐데 이거는 넥사크로 스튜디오 개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NRE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즉 투비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전용 브라우저 형태가 NRE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또는 전용 브라우저, 넥사크로 브라우저 이렇게도 용어를 칭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용어는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NRE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WRE는요, 웹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HTML5로 실행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XAPI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XAPI는 넥사크로 플랫폼이 UI 단 화면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이 서버 단, 백엔드 단이 있습니다. 자, 이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통신 포맷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XAPI를 이용해서 통신 포맷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제니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제니는 뭐냐면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이트에서 그리드에 있는 내용을 엑셀로 출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능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모듈이 제니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엑셀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제니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한 셀과 엑셀을 익스포트 할 수 있고 임포트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요 5가지에 대한 용어 정리를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저랑 같이 5시까지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거나 교환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교환을 만약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시면 0번부터 5번까지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거고요. 만약에 실습 파일도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EDU 마스터, 그 다음에 교육 준비 자료 폴더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1번 운영자 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의사항 PDF 파일을 열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에서 보고 참고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는 교환 자료를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의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특별히 교육을 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 판단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게 좋겠다. 즉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도가 높다고 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내용이 소스 관리입니다. 소스 관리.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1페이지에 나왔을까요? 자, 넥사 프로 플랫폼으로 개발하게 되면 소스가 .xfdl이라고 하는 파일로 떨어집니다. 자, Y 플랫폼이나 X 플랫폼 개발하셨던 분은 소스가 XML이나 .xfdl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도 개발된 소스는 .xfdl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행을 할 때 xfdl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실행할 수도 있고, 즉 WRE 환경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투비소프트에서 제공하는 NRE 환경, 전용 브라우저 형태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xfdl을 투비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전용 브라우저, NRE 환경으로 실행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행 환경을 NRE 환경, HTML5 환경으로 실행하게 되면 웹 브라우저는 이 확장자가 .xfdl이라고 하는 파일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즉 해당 파일을 열게 되면 텍스트 파일로 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화면이 정상적으로 화면에 표현이 되질 않죠. 자, 그래서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중간에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기 .xfdl 파일을 .js로, 즉 웹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이 .js로 변경된 파일을 웹서버에다 올려서 실행을 하게 되죠. 즉 원본 소스가 없어도 실제 웹서버에는 .js라고 하는 제너레이트 된 소스가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류를 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개발이 끝났습니다. 요즘은 개발을 전문 개발사에서 주로 하죠. 실제로 고객사에서 그 개발 전산실에 있는 분들이 실제 개발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부 개발하시는 분들이 몇 명 참석을 해서 경험을 하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즉 전문 개발자분들이 개발하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운영진분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철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를 할 때 인수인계를 받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항상 하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많은 개발사들이 개발이 끝나고 그 인수인계 담당자들, 실제 고객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가끔 가다가 인수인계 받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 소스 현재 웹서버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소스 인수인계는 제가 시간이 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개발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인수인계 할 겁니다. 인수인계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물론 귀찮아서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없어서 그럴 건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최소한의 저희 기본 교육을 들으신 운영진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 제품을 교육도 듣지 않고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실제로 뭐냐면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소스는 뭐라고 그랬죠? 제너레이트 된 소스가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웹서버에서 동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도 현재 웹서버에 올라가 있는 소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동작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동작하던 화면 소스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담당하시는 분이 문제가 되는 화면 소스를 열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웹서버에 있는 화면 소스를 열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소스가 있어요? 제너레이트 된 소스가 있습니다. 즉 원본 소스가 올라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원본 소스를 챙겼다면 다행인데 챙기지 않는 분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즉 이때는 사실 형상관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가지고 별도의 형상관리를 이용해서 소스 관리는 하긴 하지만 형상관리까지도 안 하고 그냥 개발사를 그냥 보냈다 하시는 분들은 소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수인계를 할 때, 즉 인수인계를 하거나 받는 분들은 반드시 제너레이트 된 소스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하나 원본 소스도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제너레이트 된 소스는 절대로 원본화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스는 원본 소스와 제너레이트 된 소스 둘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수인계 할 때 반드시 2개 소스를 넘겨주시고 잘 넘겨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요즘은 넥사프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에 보게 되면 많은 고객사가 실행 환경을 전용 브라우저로 실행하기보다는 NRE 환경, 즉 HTML5 환경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브라우저의 최소 사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넥사크로 플랫폼의 브라우저 최소 사양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i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사크로 플랫폼이 i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실행할 때 최소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자, 채팅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8 김동기님, 네, 정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사크로 플랫폼의 최소 브라우저 사양은 i를 기준으로 8에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넥사크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i8은 실질적으로 HTML5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다. 요즘 웹브라우저가 아무리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브라우저 HTML5가 구동될 수 있는 최소 사양은 i9에서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넥사크로 플랫폼은 i8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실제로 고객사에 나가보게 되면 저희 넥사크로 플랫폼만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즉 외부 모듈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레포트를 만든다든지 차트를 연동한다든지 또는 기타 다른 제품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때 최소 사양을 정할 때 넥사프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i8로만 결정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여기 레포트도 있을 수 있고 차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모듈도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 최소 사양이 i1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브라우저 최소 사양을 i8로 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i10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즉 넥사프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최소 사양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 모듈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최소 사양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딱 오픈을 했는데 사용자들의 브라우저 최소 사용을 결정을 하지 않고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과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동작의 성능이 늦는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접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최소 사양을 정할 때 반드시 외부 모듈도 같이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서 두 번째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도움말입니다. 넥사크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업무 화면을 개발하게 될 텐데 자, 도움말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요, 넥사크로 플랫폼은 하나의 개발 툴로 윈도우, 맥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실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행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특정 OS 환경에서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도움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든 기능이 이 환경에서, 즉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에서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도움말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도움말에는 오른쪽 상단에 서포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미지원되는 경우에는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되는 경우에 다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된 속성이나 메소드 이런 기능들이 만약에 미지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도움말에 Accessibility라고 하는 속성을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는 데스크탑의 윈도우에 i11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머지 환경, 이 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움말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Accessibility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이 Accessibility라고 하는 속성은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음성을 안내해주기 위한 속성입니다. 자, 시각장애인 분들은 브라우저의 최소 사양이 결정이 돼 있어요. 즉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을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음성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사용자분들 PC에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 방법도 배워야 쓸 수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은 이 브라우저 환경에 적응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i11이라고 하는 버전을 아예 특화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쓸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자바스크립트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스탠다드 ECMA 262 5 에디션에 맞춰서 표준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도움말은 저희가 따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즉 F1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도움말은
넥사크로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순수 제품 기능만 도움말에 포함시켜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말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트링 객체 또는 메스 함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가끔 물어보는데 그 도움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도움말들은 웹브라우저,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웹서핑을 통해서 도움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움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은 히스토리 관리입니다. 히스토리 관리.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웹 서비스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 보게 되면 화면 이동을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이 있죠. 자, 이 클릭할 때 되면 메뉴를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의 웹 메뉴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넥사크로 플랫폼뿐만 아니라 타 제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HTML5로 제공되는 이러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SPA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화면을 접근할 때 index.html 페이지 하나로만 구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HTML5에서는 하이퍼링크를 통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주소가 변경이 되면서 웹브라우저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넥사크로 플랫폼, 즉 HTML5 실행 환경에서는 index.html 페이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를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우리는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메뉴를 이동을 할 때 사용자분들한테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도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지 않고 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 딱 오픈을 했는데 사용자분들이 썼을 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 기능을 제공할지를 판단을 하셔서 제공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설계 단계부터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웹브라우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웹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서 자, support.tobisoft.co.kr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보십시오. 자, support.tobisoft.co.kr 해당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페이지는 접속을 하셨을 겁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어제 또는 최소한 오늘 아침에 넥사크로 스튜디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셨을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support.tobisoft.co.kr은 넥사크로 플랫폼 14 버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현재 사이트를 접속을 했고요. 자, 여기서 메뉴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Q&A라고 하는 부분에 서브 메뉴 넥사크로 플랫폼 17을 접속을 했죠. 자, 그런데 상단 URL을 잘 보세요. 상단 URL에 도메인이 바뀌는지 도메인이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또 저는 About에 이용 관련 FAQ 메뉴를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메뉴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상단에 브라우저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기대되는 예상 페이지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예상되는 페이지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십시오.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자, 홈 화면이 나오거나 또는 투비소프트 전 단계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 페이지나 Q&A의 넥사프로 플랫폼 17 이 페이지가 나와야 되죠.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홈을 접속을 했고요. 두 번째 단계가 Q&A의 넥사프로 17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About의 이용 관련 FAQ를 눌렀죠. 여기서 만약에 전 단계를 누르게 되면 Q&A의 넥사크로 플랫폼 17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눌렀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엉뚱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즉, 이 support.tubisoft.co.k라고 하는 페이지 접속 이전 페이지 경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SPA라고 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HTML5로 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미리 고민을 하지 않게 되면 오픈했을 때 사용자가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기능 추가 요구사항으로 받게 되면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playnexacro.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playnexacro.com. 여기도 이 페이지도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페이지예요. 자, 여기에서도 한번 페이지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테크팁 메뉴로 접속을 했습니다. 자, 상단에 도메인 주소를 잘 봐두십시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의 메뉴를 이동할 때마다 이 경로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테크팁을 접속을 했고요. 다시 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런 또는 데모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playnexacro.com에서도 뒤로 가기 화면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런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게 되면 테크팁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playnexacro.com이라고 하는 건 넥사크로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구동하는 거를 처음부터 우리는 사용자분들이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도 쓸 거다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해서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부분을 설계를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화면 이동할 때마다 이러한 정보를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이러한 기록을 저장해 놓고 메뉴를 이동할 때마다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화면을 전환해 주도록 구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구현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서포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index.html 페이지 하나로만 동작을 하는데 playnexacro.com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을 처음 설계 단계부터 감안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대로 메뉴가 이동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을 구현하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셔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laynexacro.com 사이트에서 해당 URL을 딱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히스토리라고 해서 뒤로 가기 새로 고침 기능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을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 개발 끝나고 이 히스토리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미 늦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개인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화 기능은 뭐냐면요. 요즘에는 동일한 화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동일한 화면을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순서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컬럼의 정보가 앞뒤로 바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방금 성명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주소의 위치가 바뀌었을 겁니다. 즉 나는 이 화면을 둘러왔을 때 그리드의 컬럼 순서들 성명, 주소가 보는 게 편하다. 또는 어떤 분들은 그룹, 성명, 주소가 보는 게 편하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넥사크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개인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개인화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화 기능까지는 많이 구현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개인화 기능을 만들 때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동작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가 사이트를 하나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이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한번 해서 저랑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mo.nexacrowplatform.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넥사크로 플랫폼 17로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 소스예요. 저희가 제품을 판매할 때 프리세일즈 단계에서 제품 BMT나 POC를 하게 되는데 많은 고객사에서 제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과제로 내주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서비스로 저희가 오픈을 해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 화면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다양한 그리드 기능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현재 성명, 타입, 주소, 설정, 금액, 그리드의 타이틀 정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성명을 클릭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그럼 타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주소도 뒤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바디에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설정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 저장. 이게 현재 내가 그리드에서 순서를 바꿔놓은 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타입, 성명, 설정 금액이라고 하는 순서를 이동을 해놓고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사이트를 나갔다가 다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접속을 해서 그리드를 선택을 하고 다양한 그리드 화면을 접속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타입, 성명, 설정 금액 처음에 봤던 순서와 다르게 방금 전에 내가 설정했던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이게 개인화 기능입니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대로 컬럼을 이동해 놓고 기능을 저장해 놓게 되면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접속했을 때는 변경한 내용대로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현재 저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했고요. i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사이트를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다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페이지가 접속을 하고요. 다양한 그리드 기능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접근했고요. 똑같은 메뉴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롬에서는 타입, 성명, 설정 금액으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i 브라우저로 실행했을 때는 성명, 타입, 주소로 나오죠. 즉 내가 설정해오는 결과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다르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번 브라우저를 접속을 해서 순서를 바꿔놨으니까 i 브라우저로 실행을 하나 크롬으로 실행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이는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저장하는 기능을 로컬 스토리지, 이 로컬 스토리지는 각각의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에서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즉 브라우저가 바뀌면 다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개인화 기능을 저장 방법을 고민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리를 자주 이동한다든지 또는 디바이스가 변경이 돼서 자주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로컬 스토리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크롬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i 브라우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이때는 로컬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DB에다 저장을 하셔야 돼요. DB에다 저장을 해놔야 자리가 바뀌든 디바이스가 바뀌든 또는 동일한 자리에서 브라우저가 바뀌든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고객지원센터에 개인화 기능에 대한 소스를 좀 바꿔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로컬 스토리지의 소스만 드려요. 왜냐하면 DB에 저장하는 소스를 드리려고 하면 DB 정보까지 다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스를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컬 스토리에 저장하는 방법이나 DB에 저장 방법을 고민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